헐값 시골집 찾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땅과 건물이 포함돼서 2천만 원대이고요. 차량 진입 가능한 콘크리트 마당에 텃밭까지 넉넉해서 자급자족 생활도 가능합니다. 진입도로는 2m 폭의 포장도로로 접근성도 훌륭하고요. 벽돌 구조로 튼튼한 집이라 기본 상태도 양호합니다. 현재도 사람이 살고 있어 약간만 손만 보면 바로 입주 가능한데요. 단 50% 지분만 매각 대상이라 지분권자 협상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면 빠르고 싸게 좋은 물건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좀 싼, 정말 저렴한 시골집을 보러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요, 뒤쪽, 저 앞에 오른쪽 상단에 길이 있죠. 이 진로가 이제 어떤 주출입문인데요. 지금은 뒤쪽으로 해서 저렇게 텃밭도 충분하게 여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뒤에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단층 주택이고요. 그래서 본권 앞마당까지는 이제 콘크리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보는 것처럼 저렇게 텃밭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좀 많이 쌉니다. 가격대가. 감정가가 이제 4천인데 2천까지 떨어져 갖고 거의 뭐 헐값 공짜나 뭐 다름없는 수준이죠. 물론 이제 요거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지분권자랑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오른쪽에 저렇게 폭 한 2m 정도 되는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에 접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 앞에까지도 쭉 차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마을의 한 공간에 있어서 마을에 이제 있는 그런 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홀로 떨어져 있어 갖고 굉장히 이제 남한테 방해도 받지 않고 굉장히 좀 편하게 조용하게 살 수 있는 시골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시골집 같은 경우는 인근에 이제 마을에 위치해 있어서 이제 주변에 시골집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없어요. 얘 혼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뭐 남한테 터치 안 받고 그냥 조용한 그런 시골집 찾는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딱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매우 저렴하고요. 저 뒤까지도 이제 텃밭이 본권 대상입니다. 그래서 땅이 거의 이제 총 350평 정도예요. 물론 이제 지분이란 절반이라 이제 매각 대상은 이제 대략 한 170평에다가 건물은 한 2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 외관도 보시는 것처럼 벽돌로 지어 나갔고요. 일반 시골 촌집과 다르게 좀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은 지가 좀 1990년대이긴 한데요.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리가 잘 돼 있죠. 그래서 낙찰받고 어느 정도 수리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전경을 보도록 할게요. 잘 보는 것처럼 단층 이 벽돌 슬라브 지붕이고 건물이 이제 좀 잘 지어졌죠. 그래서 옛날 시골 촌집 같은 경우는 흙집이 좀 많은데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도 차량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쪽 텃밭을 빼고 나서는 전부 다 이쪽은 이제 콘크리트로 포장이 돼서 차량 진입이 앞마당까지 된다. 그리고 이제 텃밭을 보면 여기도 텃밭이 있지만요. 여기 뒤편에도 이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따 이제 경기를 볼 텐데. 그래서 텃밭이 좀 크게 있다라는 겁니다. 대략 이제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건물은 이제 옥상은 뭐 옛날 상태 그대로고요. 추출입문이 여기 있고 2층 옥상은 이렇게 올라가고요. 텃밭이랑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위에서 보면은 지금 이런 모양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이 남향은 아닙니다. 이쪽이 이제 동쪽 약간 북동향으로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먼저 이걸 볼까요? 향을 한번 볼게요. 향은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지도가 돼 있고 이쪽이 남쪽이고요. 이쪽이 동쪽. 그러니까 이제 주출입문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향 그리고 이제 약간 북쪽에 있으니까 북동향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땅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제 땅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회전해서 보면요. 위에서 봤을 때는 비교를 해보면 진입로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경계면이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잘려서 이렇게 본권이 오는 건데 보면은 이쪽 위에서 봤을 때 이 경계면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로 어떤 이제 밭을 일구고 어떤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구조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권에 이런 텃밭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도 텃밭이 있고 여기까지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누가 경작을 하는지 요거는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이제 전경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체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때는 이제 간평서 집행관이 가서 이제 조사차 갔을 때는 뭐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근데 이런 부분 약간 떨어지고 페인트나 이런 게 약간 그 좀 꺼머죽죽하죠. 그리고 바닥도 이렇게 좀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어요. 바닥은 제시의 건물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화장실 겸 뭐 창고로 쓰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위에서 봤을 때 여기 있죠. 그 이쪽에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화장실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내부에도 화장실이 있지 않을까, 외부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안에를 못 봐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서 매각 대상을 보면 땅이고 대지입니다. 용도는. 그래서 한 필지인데 지금 여기 이제 346평이거든요. 근데 이제 절반이 나왔으니까 173평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평당 대지로 됐어요. 평당 이제 77만 원이고, 그 다음에 감정이 된 게 이제 평당 한 16만 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건물인데 여튼 감정가가 4,700이에요. 여기 보시면 건물도 마찬가지로 총 이제 27평 정도 되는데 한 13평, 14평 정도로 이제 절반이 매각 대상이 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감정가가 이제 4,700이죠. 4,700인데 2,300까지 좀 저렴해졌다.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일단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 지분권자랑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여튼간에 지금 2분의 1 지분이잖아요. 그리고 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지분이라는 것 때문이라서 이렇게 좀 싸졌는데, 지분 특성상, 물건 특성상 이거보다 더 싸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면 불법 건축물이 아니고요, 정상적이고 1층 뭐 조적조 주택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이제 92니까 대략 한 25평 정도 되고요. 이게 보시면 소유권 지분 있죠, 2분의 1입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개로 해서 된 것 같고, 두 번째 페이지도 뭐 딱히 뭐 볼만한 거 없고요. 여기 보시면 사용 승인일이 1993년, 그러니까 이제 지은 지가 뭐 30년 차가 좀 훌쩍, 32년 차인가요? 돼 있고, 그리고 보면 최선순위가 2022년 11월 16일 가압류가 최선순위인데요. 인차 내역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낙찰받고 물어줄 돈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 매각이고, 지분, 그래서 공유자 뭐 우선 매수 신고, 뭐 이거는 이제 당연히 써놓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건을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향이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 이제 동향이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그 위성에서도 그렇고 위에서 봤을 때도 그 경계면이 없었단 말이죠. 그죠? 경계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밭이랑 이 한 필지로 그냥 퉁으로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근 상황을 보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기가 이제 주도로입니다. 주도로. 이쪽에 이제 소규모 주택이랑 마을이 있는데 여기는 거의 이제 농경지, 본건 주위로 보면은 거의 밭이랑 농경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주도로고, 그래서 마을 입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 나홀로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외로움을 좀 타거나 좀 사람들이 난 좀 있는 데로 가고 싶다 하면은 요거는 좀 안 맞겠죠. 요거는 진짜 나홀로 시골집이니까요. 면내 생활권도 괜찮은 편입니다. 본건에서 여기가 이제 면내가 한 5분, 키로수로 따지면 한 2km 정도면 갑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보면은 산업단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시골집 산업단지 있으면 여기 그 직장인들 여기로 이제 뭐 그 임대나 월세를 좀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본건이 여기 있고, 여기가 호남고속도로거든요. 그래서 익산 IC까지도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 13분, 그 다음에 6km면 갑니다. 그래서 외곽으로도 좀 빠지기 괜찮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시내 본건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까지는 26분, 그 다음에 13km, 익산 시청까지. 그래서 20분대면 시내 가니까요. 그렇게 시골 생활 치고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본건이 여기 있고요. 이게 반경이 30km입니다. 운명 처리가 된 게. 위쪽으로는 논산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군산이 있고, 김제, 그 다음에 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남 쪽에, 이게 보면 호남 고속도로, 그죠? 이렇게 해서 서해안은 뭐 이쪽에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고속도로를 좀 잘 타기가
좀 용이한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시골치고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다. 공시지가는 이제 다만 이제 시골집이 여기는 이제 그렇게 오르진 않은 것 같아요. 2019년부터 해갖고 거의 2만 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시지가가 한 6만 원대로 잡혔었죠. 근데 이제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건이랑 좀 차이가 있어서 그냥 단순 참조만 하세요. 240평에 18평 건물 시골집입니다. 1987년에 지은 거니까 이게 1억 6천에 매물이 나온 거예요. 평당으로 따지면 한 65만 원 정도. 그죠? 본건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으로 따지면은 지금 이렇게 매각 대상 보면은 16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감정이 잡힌 게 지금 이제 2천만 원밖에 안 떨어져 2천만 원 정도밖에 최저가가 안 하니까 그거 감안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보면 비교를 해보면은 매물 비해서 좀 많이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본건은 거의 340평에다가 이제 지금 20평 총 한 30평 정도 되거든요. 그 제시까지 하면 그래도 1억 6천인데 나와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이게 더 위치가 좋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280평에 49평 지금 상태 보면은 그냥 옛날 시골집 같죠. 이것도 1억 9천에 매물이 나온 겁니다. 근데 1943년 지은 지 되게 오래된 그런 시골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집도 상당히 근데 이제 싸다 뭐 비싸다 이걸 떠나서 이게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싸니까 그죠? 이거가 이제 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내 인근에 뭐 전국적으로 봐도 이렇게 싼 집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싸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주의사항을 첫 번째 말씀드리면 이건 지분이에요. 그래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뭐예요? 이 2300에서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분권자랑 지금 2분의 1이잖아요. 그나마 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영상에서 다루는 이유는 뭐 4분의 1, 뭐 5분의 1, 뭐 10분의 1, 10% 지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협상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분을 뭐 거의 지통만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니까 한 사람만 만나면 되잖아요. 만약에 10% 지분이면 나머지 90%에 대한 지분권자 다 만나러 댕겨야 되는데 얘는 그나마 좀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같은 경우도 잘만 협상해 갖고 되면 좀 더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주 목적도 괜찮지만 이제 대파하는 용도로도 괜찮고요. 그래서 일단 이 지분을 싸게 사서 지분권자한테 팔 건지 아니면 이 지분권자한테 내가 이거를 좀 싸게 사서 이 온놈으로 내가 취득할 건지 이거를 그 사전에 만나서 협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상이 됐을 때 입찰을 해야지 협상이 안 되면은 입찰하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팁을 말씀드리면 시골집 같은 경우는 이런 지분이 이제 다른 사람이 사버리면은 보통 그 되게 꺼림직하죠. 왜냐면은 지금 아까도 보는 것처럼 땅도 좀 이렇게 있는데 옆에 경계면도 없고 한 필지로 그냥 써버리잖아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가족이나 뭐 지인, 친척들 간의 어떤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한 필지로 쓰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딴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좀 그 사면은 수리도 좀 해서 좀 쓸 건데 얼마에 좀 파실 의향이 있으시냐, 혹시 이제 안 팔 계획이시라면 이 지분을 내가 사면은 당신이 얼마에 사줄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좀 가격적인 거를 먼저 얘기를 해서 협상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올바른 접근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은 뭐 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싸더라도 협상이 안 되면은 뭐 그 말짱 도루묵이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이걸 나는 뭐 지금 당장에 뭐 협상해서 뭐 이렇게 할 건 없고 나는 여기 집이 연고지가 인근이야. 그래서 지금 1000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그냥 샀다가 그냥 잊어버리죠 뭐. 왜냐면은 이제 나머지 지분권자가 살면은 이 절반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어떤 이제 부당이득,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나 뭐 여튼 사용료를 좀 주긴 해야 되거든요. 절반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부담이 되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 싼 값에 사놓고 계속적으로 이제 본인이 여기 사람이 살잖아요. 산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이용료나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이런 촌집에서 뭐 땅세나 그 다음에 건물 그 월세나 이런 거 준하는 그 사용료를 준다고 하면은 사실 많이 부담이 됩니다. 이 집값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카드로 해갖고 이 시간, 그러니까 이제 뭐 1000만원 미만을 샀다가 아예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갈 생각을 하다 보면은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됐을 때 부담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왜냐면 절반에 대한 그 값어치에 대한 땅세나 지금 건물 이용료를 그 월세에 준하는 걸 줘야 되는데 이 시골에서 2년차, 3년차 되면 좀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뭐 3년 동안 줄 수 있어요. 근데 연세가 제가 가보니까 여기 어르신이 계시더라고요. 어르신이 사는데 그 어르신이 3년, 4년, 5년 하고 계속 이 거주하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거가 이제 사실상 이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 아빠 카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길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